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14강 주식의 흐름과 프랙탈 도형 이런 주제로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주식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려오는 이제 주기성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뭐 흔히 주식 그래프, 주가 변동의 그래프 이런 걸 이제 많이들 보셨습니다만은 그런 게 어떤 그 상승 하락 이런 과정이 있죠. 네, 상승돼서 고점이 됐다가 또 하락하다가 저점이 돼서 또 뭐 다시 회복해서 상승하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어떤 그 주식의 흐름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기성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흔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남 따라서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그래프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가 어떤 기술적인 주식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 하락을 하는 그 어떤 흐름을 보면 대체로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사인 곡선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뭐 다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막상 그 주식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 생각을 잘 못하죠. 아니, 내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질 거기 시작하면 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기술적으로는 이해하시고, 물론 뭐 그 어떤 내적인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더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이런 변동 그 주기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그 주식 격언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발목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상투에서 팔고 이러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게 흔히 반대가 돼서 막 상투 잡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전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 좀 염두에 둬 가면서 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재에도 썼습니다만은 주식을 하는 동안에는 저도 주식을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와 비슷하죠. 상승이 될 때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되면서 이게 뭐 상승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또 막 이렇게 하락이 될 때는 막 거침없이 빠져요. 거침없이 빠지면서 굉장히 막 그 공포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뭐 스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상투에 가 있는 건지 발목에 가 있는 건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그런 게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한 번씩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다 제가 나름대로 어떤 좀 생각을 해본 그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수학적으로 이제 프랙탈 도형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프랙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자기 동형이에요.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랙탈 도형을 좀 보면요. 뭐, 코의 눈송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 잎이나 이런 거 이제 모양을 잘 보시면요. 한 줄기에 이렇게 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잎들을 하나하나 또 보면 거기에서 또 이제 찬 잎들이 또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작은 잎들이 나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개가 치는 모양도 사실은 한 큰 번개 줄기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꼭 곁줄기들 식으로 번개가 친다고 그런 모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아주 복잡한 해안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안선을 잘 관찰하면 그 해안선 모양들이 계속 자기 해안선 모양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게 이제 프랙탈 도형입니다. 또 브로콜리 같은 거 아시죠? 네, 브로콜리 같은 거 채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브로콜리 같은 것들도 프랙탈 도형에 속한다고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화초들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따라서 인맥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자기 모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프랙탈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삼각함수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등비수열 있지 않습니까? 네, 등비수열에 이제 이렇게 그 공비가 1보다 작은, 뭐 쉽게 말해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반씩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이겠죠? 네, 그렇게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우리 어떤 주기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성에 실어봤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어떤 그 구름 같은 것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자기의 구름이 그와 이제 유사한 모양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반복돼서 붙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감상하시면서 좀 여유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알짜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알짜 문제 보시죠. 알짜 문제 제가 사인 A는 5분의 3이고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 곱하기 탄젠트 A가 0보다 작을 때 코사인 A의 값은 이런 문제를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코사인 A로 인수분해라는 걸 하면 1 더하기 탄젠트 A를 나머지 인수로 나와서 0보다 작을 때 이런 문제로 고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써봤습니다.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값은 사인이 됩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가 됐네요. 그래서 코사인 A 더하기 사인 A가 0보다 작을다라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의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합하면 1이 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제곱하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다. 우리 수학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유명한 정리입니다. 이게 이제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빗변분의 세로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빗변분의 가로가 코사인이고. 그러니까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됩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사인 A가 5분의 3이면 코사인에 있는 5분의 4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각을 이제 일반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짐작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A 더하기 사인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아까 사인 A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분의 3이니까 코사인 A는 5분의 4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문제가 그대로 지난 21학년도 그러니까 바로 지난 수능에 그대로 반영돼 나왔습니다. 놀랍죠? 물론 뭐 2점짜리로 출제됐으니까 아주 기본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문항을 뭐 그대로 적중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 패턴들은 이미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기초 문제고 그러니까 어디 제가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출제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를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세타라고 했는데 이제 세타라는 거는 각을 표현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A, B, C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세타가 있을 때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21이면 탄젠트 값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 풀이가 바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그랬고요.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2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아까 이론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8이 됩니다. 네, 그 중에 거기도 얘기했었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가 세타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사분면각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탄젠트는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하게 된다. 우리가 늘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바로 지난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하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한참 수능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부터 이제 다시 수능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겠죠. 그 위에 보면 이제 과거 우리 수능 문제가 좀 오래전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그런 거 쉽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셨는데요. 네, 이 삼각함수라는 건 주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뤄본 문제는 아주 간단한 삼각함수의 성질 가지고 이제 문제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기성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돌고 도는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양상들을 이해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적분이 남았네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제 뭐 아주 고급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미분 적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개념인가 이걸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동기였습니다.